부트캠프를 나온 사람들은 제가 면접 본 사람 중에 뽑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부트캠프인데 만약에 뭐 20만 원, 뭐 안 했을 거예요. 오늘의 주제는 많이들 관심 있어 하실 주제, 취업 그리고 개발 그리고 취업에 대한 내용을 다뤄볼 건데, 그 중에서도 요새 진짜 핫한 부트캠프, 정말로 취업하는데 도움이 될까? 에서부터 그럼 뭐 부트캠프가 도움이 안 된다면 뭘 해야 되나? 요런 주제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찾아보기로는 부트캠프는 12주에서 15주 사이에 짧은 기간 동안 그 비전공자 학생들이 실무에 투입될 수 있는 레벨로 그 코딩 관련 교육을 시켜주는 프로그램을 부트캠프라고 한다라고 들었습니다. 맞지요? 맞습니다. 나오님은 그때 부트캠프를 왜 선택을 하게 되셨던 거예요? 외국에서 디자인 공부를 했었는데, 외국인으로 취업을 하려면은 디자인 말고 뭔가 더 있어야겠다 해서 그때 프론트엔드 개발을 혼자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디자인보다 뭔가 개발이 나한테 잘 맞는 것 같아. 근데 이제 제 비자 기한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고, 아직 취업하기에는 조금 모자란 실력이고 이래가지고 어쩌지 하다가 마침 또 코로나도 터졌고, 그래서 그냥 한국으로 왔는데, 이제 그때는 제가 통장에 가진 돈이 이제 정말 다 썼을 때여가지고 빨리 취업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내가 혼자서도 공부를 할 수 있기는 하지만 그러면은 시간이 더 걸리고 내가 지금 돈이 없으니 그냥 있는 데 없는 돈 끌어모아서 부트캠프를 다녀서 얼른 취업해야겠다 해서 부트캠프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저 국비도 있고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국비는 일단 공짜였나? 돈이 거의 안 들... 돈 주지 않나요? 맞아. 오히려 주죠. 맞아. 이제 부트캠프는 대신 엄청 비싸죠. 저렴한 게 막 700이고 비싼 거는 1000만 원 넘어요. 막상 거기 가면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정말 학교처럼 그 한 강의실에 넣어놓고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치는 건가요? 아니면은 정말 부트캠프 다 군복을 입고 빨리 해라, 앞으로 굴러라, 뒤로 굴러라 하는 그런 건가요? 이렇게 막 학교처럼 가르쳐주는 거는 거의 없고 그냥 뭐 혼자 다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는 혼자 다 해야 되고, 과제만 주고 방법도 안 알려줘. 알아서 해야 돼요. 그냥. 그거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채점은 해주나요? 과제를 주고 채점은 해주는 건가요? 뭐 해서 오면 코드 리뷰해줘요. 리뷰를 해주기는 하는데 좀 애매해. 뭔가 이 로직을 뭔가 개선한, 물론 그런 것도 있었지만 뭐 컨벤션 맞추는 거, 약간 줄바꿈 맞춰야 뭐 라인 맞춰라 막 이런 거를 조금 많이 들었어가지고 그 점은 아쉬웠던 기억이 있네요. 그리고 저도 하나밖에 안 다녀봐서 사실 뭐 2개 다닐 건 아니긴 하죠. 그러면은 실패하신 거예요. 그만 다녀. 그러면은 부트캠프 안 중독자. 다니고도 살 수 있었지. 그렇게 돈이 그만 많아요. 그 다음에 가장 궁금했어요. 실제로 취업에 도움이 되셨다고 느끼시나요? 뭐 어쨌든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좋은 기회를. 면접 본 입장에서는 부트캠프를 나온 사람들은 제가 면접 본 사람 중에 뽑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진짜. 맞아. 이것도 케바케인 것 같은 게 부트캠프로 시작한 다음에도 뭔가 혼자 공부를 많이 해서 오신 분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 되게 운 나쁘게 뽑진 않았지만 근데 그냥 그런 사람들도 있었는데, 부트캠프가 다 그런 건 아닌데 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특정 부트캠프와 특정 컴퓨터 학원들이 있는데 거기는 모든 졸업생들이 다 똑같은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와요. 유명한 게 있어서 뭔지까지 말하지 않을게요. 너무 뻔해서 그럴듯한데 라고 할 만한 기술들만 모아가지고 그걸 이제 포트폴리오를 해서 학원이라고 합시다. 그 학원을 졸업한 사람들은 다 똑같은 포트폴리오 가지고 와요. 그 포트폴리오 제목까지 똑같아. 그러면 이제 그걸 한 100명, 200명이 다 그걸 들고 온다 이거죠. 그렇죠. 지원자 중에 같은 부트캠프를 나왔는데도 거기는 뭐 팀 프로젝트 시켜가지고 부트캠프 안에 사람이 30명 있으면 팀을 안에서 만들어가지고 팀마다 다 다른 거 만들어. 각자 역할 분담 해가지고 그런 거는 스스로 뭔가 했구나 하는데 다 똑같은 거 찍으면은 이거는 그냥 따라하는 거지. 강사가 말하는 그 순서대로 코딩을, 그러니까 요거 만들어 오세요를 순서대로 하면은 프로젝트를 본인이 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종이접기에 가까운 거 아닌가요? 정확해. 한때 되게 유명한 게 있어요. 좀 섬뜩했겠다. 근데 모르는 상황이었으면. 모든 부트캠프가 그런 건 아니에요. 돈도 많이 줬을 텐데 그분들은 졸지에. 돈 내고 들은 사람들이 되게 아깝죠. 저는 개발 공부랑 그런 취업 자격증 공부랑 어떻게 다른 건가? 근데 사람들이 많이들 개발 공부도 일종의 자격증 공부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오해하는 게 뭐냐면은 개발 공부라는 게 뭔가 수능 공부하는 것처럼 맞아요. 끝이 있다고 하거든요. 어떤 양을 이만큼 하면은 더 토익 이상 치는 것처럼 더 이상 이제 된다. 공부할 게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건 되게 잘못된 거죠. 왜냐면 이게 기술이라는 게 계속 변화하는 거고 기술의 흐름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뭐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뭐 작성하기 위해서 쓰는 프로그램들, 그러니까 보통 라이브러리나 프레임워크나 뭐 이런 것도 다 달라지게 되는 건데. 구체적인 예시로 우리가 쓰는 기술들만 해도 뭐 리액트 나온 지가 몇 년 됐지? 한 5년도 안 되죠. 한 리액트가 2014년도 리액트가 페이스북에서 공식 발표한 게 2014년에 그렇고 타입스크립트 우리 저 백엔드 개발 타입스크립트밖에 안 하는데 네. 타입스크립트 나온 지고 그것도 한 4, 4년 5년 4년 됐나? 음. 그러니까 아예 새로 나오는 거를 공부하는 거가 일상이어야 되기 때문에 네. 사실. 알고리즘 테스트 같은 경우는 좀 다른가요? 약간 우리가 생각하는 자격증 공부, 사트 공부랑 좀 비슷한 건가요? 알고리즘도 해보시면 되게 다를걸요. 그게 어떤 거 같은 거냐면 IQ 테스트라는 게 있어요. 아, IQ 테스트가 주어진 그 패턴을 얼마나 잘 찾는지를 보는 거. 궁금했던 게 그런 알고리즘 퀴즈를 많이 풀다 보면은 진짜 그런 패턴이 잡혀요? 네, 그게 일단 일반적으로 알고리즘이라는 거는 뭐 논리적인 사고를 그냥 패턴화한 거기 때문에 그치. 이게 딱 어느 순간에 되면 정리가 다 되고 어허. 그렇기 때문에 부작용이 있는 게 저는 이제 그 고등학생 때 정보올림피아드라는 그런 대회 나갔었거든요. 입상자가 거의 대부분 과학부 출신이에요. 근데 저는 한번 되게 충격이었던 게 저는 이제 혼자서 공부를 했었는데 그때 시험장에 이제 가르치는 학원 버스가 온 거예요. 나중에 돼서 이제 그걸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걔네들은 개발하는 법을 사실 알고 있다고 하기 되게 어려웠던 거죠. 걔네들은 이제 주어진 그냥 뭐 어떤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은 뭐 이러한 접근을 풀어라. 알고리즘 외운 거죠. 네, 외운 거죠. 외운 거죠. 알고리즘에는 약간 왕도가 있긴 한가 보네요. 약간 네. 학원이 네. 통하는 분야인가 봐요. 네. 학원이 100% 통하는 분야죠. 네. 아, 전 또 마케터기 때문에 그 광고 캠페인 유심히 봤어요. 정말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실무형 개발자라는 단어를 다들 엄청나게 많이 써요. 근데 이게 면접관이 생각하는 실무형 개발자는 뭘까? 부트캠프가 말하는 실무형 개발자는 뭘까? 약간 이런 고민들이 근데 생겨나더라고요. 이거는 되게 저는 그러니까 그 단어를 너무 남용하긴 하지만 틀린 말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 일반적인 대학교나 이런 데서 배우는 CS는 실무랑 괴리가 엄청 크거든요. 되게 연구에 가까운 걸 더 많이 하고 실무형이라는 게 진짜 지금 당장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이 있냐 없냐를 따지는 거고 대학교나 이런 데서는 그것보다 더 좀 더 근본적인 그 컴퓨터 과학 기본 지식을 더 많이 가르치긴 하죠. 사실 저는 정말 냉정하게 생각하면은 말이 좋게 실무형 개발자라고 하는 거지 정말 냉정하게 말하면은 그냥 양산형 개발자를 양성하는 거지 않고 흔히 말하는 뭐 이제 학원 출신 이런 거랑 거의 똑같은 건데 뭐라고 좀 나는 솔직히 오히려 학원이 낫다고 생각도 해. 제가 학원은 옛날에 누가 공짜로 보내줘서 다닌 적 있었는데 그 부트캠프랑 비교를 했을 때 그 기초 지식을 많이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뭐 자바 같은 거 하면은 객체 지향의 속성이 왜 있고 객체 지향이 왜 생기고 이런 걸 막 가르치거든요. 있는데 아주 짧게 그거 그냥. 짧게 넘어가고 자기가 알아서 찾아보고 공부해야 돼요. 완전 기초 지식이나 완전 막 펀더멘탈한 거는 남들이 가르쳐주는 걸 봐도 되는데 인스타그램 만들고 이런 거는 그런 거는 오히려 직접 혹시 많이 배우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혼자 안 하면은 뭐 아무것도 얻어가는 게 없고 뭐 그냥 돈만 쓰고 많은 거 정말 맞아요. 이거를 만약에 내가 그 몇백을 꼬라박지 않고 혼자 했으면 이만큼 열의에 차서 했을까? 뭔가 비싸니까 정신이 빡 들면서 내가 이 뽕을 뽑아야 된다. 그러니까 부트캠프인데 만약에 뭐 20만 원이면 안 했을 거야. 안 하죠. 그러면 나태해지지. 또 이제 부트캠프 광고에서 많이 얘기하는 게 패스트 트랙이라는 말을 진짜 많이 써요.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 패스트 트랙이라는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 본인의 지향점의 문제인 게 내가 만약에 뭐 연구를 하고 싶다 그러면 패스트 트랙이라는 거 없어요. 그냥 CS 다 공부하고 학사 따고 박사 따고 이래야 될 거고 그냥 어플리케이션 개발자가 되고 싶다 뭐 예를 들어 반도체 공부 안 했잖아 뭐 논리회로 뭐 이런 공부 안 했잖아. 그러니까 스킵할 수 있는 게 정해져 있죠. 단기적으로는 패스트 트랙이라는 말이 유효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의미가 없죠. 왜냐면은 내가 그동안 얕게 배웠던 것들이 결국에는 다 연결돼 있고 스킵하고 넘어가면은 그게 다시 돌아와요. 나중에 배워야 돼요. 업보가 되는군요, 업보가. 네. 인탄이라는 건 없다 이런 말이 있는데 실버블렛은 없죠. 이거 개발자들끼리 맨날 하는 얘기예요. 실버블렛은 없다.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는 그 단 하나의 요거가 있어야 된다. 이런 걸 실버블렛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개발자들끼리 이 맨날 합니다. 실버블렛이라고 존재하지 않는다고. 네. 어디 가서 얘기해야겠다. 나도 이거 자랑할래. 문과생들은 이제 스펙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럼 신입 개발자한테 필요한 스펙이라는 게 있나요? 저는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자격증 다 집어치우세요. 그냥. 맞아요. 자격증 따는 아무 거 필요 없어요. 진짜. 그 어떤 스타트업에서도 자격증 따는 거 유의미하게 보지 않아요. 아니 뭐라도 쓰고 싶은 건 내가 이해를 하는데 차라리 안 쓰는 게 낫다. 안 쓰는 게 아니고 네. 뭐라도 쓰려면 어떤 스펙을 해야 돼요? 뭐 아니, 공모전 이런 거 프로젝트 잘 해본 게 있어야죠. 프로젝트. 그러면은 스펙이라기보다 너무 포트폴리오? 포트폴 그게 네. 그게 그게 훨씬 유의미해요. 네. 진짜로. 마찬가지로 제가 아는 그 누구도 그런 거 있는 사람들 유심히 이렇게 봐요. 캠프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방법으로 프로그래밍을 전혀 모르는 비전공자가 공부를 하려면 어떤 방법을 추천하고 싶으세요? 지금 와서는 사실 생활 코딩 전 되게 추천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사실 요즘에 유튜브에 튜토리얼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고, 근데 저는 제일 중요한, 독학할 때 가장 중요한 능력은 검색과 영어 독해, 공부할 때뿐만 아니라 실제로 현업에서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개발 관련된 내용은 책을 살 필요가 없거든요. 개발 관련 책 사는 것도 진짜 이해가 안 가요. 네. 그래서 나 살라고 했는데 왜냐면 오늘부터 시작하는 파이썬 이런 거. 왜냐면 책이 유의미할 수가 없는 게 나온 게 맨날 뭐 한 달에 한 번씩 업데이트가 되는데요. 아. 책에 맞춰서 나올 리가 없기 때문에 그죠, 그죠. 그거는 인터넷에 보는 게 언제나 제일 정확하고 제일 정보가 많거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는 개발에 입문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래서 뭘 하면 되는데 이 영상 끄고 나 뭐 하면 되는 데가 궁금할 것 같단 말이죠. 10년 후에 위대한 개발자가 되려면 오늘 나는 뭘 해야 될까? 오늘 저 뭐 해야 될까? 저 개발 시초님 저 개발자 많이 들은 게 일단 생활 코딩 들으면서 그게 듣기에 나쁘지 않으면 그때 이제 유료 강의를 들어라 그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어요. 저 좋은 거는 코세라 같은 데 가면은 막 스탠포드 코딩 강의 이렇게 C101 있거든요. 그런 거 되게 내용 좋아요. 가까이 오지 마시고. 저는 오히려 뭘 만들고 싶은지 먼저 생각한 다음에 이걸 실제로 그러니까 구현하기 위해서 뭘 배워야 되는지. 지인 찬스. 지인이 없다면? 지인이 네이버 지식인 찬스? 그냥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저한테 물어보시죠.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무열님에게 우리 깃허브 오빠에게 질문할 수 있는 찬스 하나 드리겠습니다. 태벨 캠프 영상 강의를 들으신 분에게만 특전. 우리 멘토분들이 일단 숙제 과제 하나 자기가 개발하고 싶은 것들을 그냥 적어요. 그냥 적고 그 다음에 메일로 이 사람한테 이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저 사람한테도 이거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메일을 보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실 일은 그거고 그러면 아마 10년 뒤에 여러분은 훌륭한 개발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와! 가까이 오지 마시고.